네, 안녕하십니까. 저 GS샵의 물류 QA 본부의 IT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하는가? 네, 오늘의 주제인데요. 제가 이제 오다가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2018년 4월에 만약에 여러 기업에서 IT를 담당하고 계신다면 이 질문을 분명히 받으실 거고요. 만약에 이 질문을 안 받으셨더라도 곧 받게 되실 겁니다. 저희도 이런 질문을 계속 받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이나 실무자들은 조금 더 단순한 질문으로 이런 걸 물어봅니다. 뭐냐면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뭐 마이크로 서비스인지 뭔지 모르겠고, 자, 무엇이 좋아지는 것이냐? 그 다음에 현재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서비스에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왜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바뀔 게 없다면 저희가 뭔가를 바꿔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문제를 현재 지금 겪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 문제를 해결할 목표, 골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요. 오늘의 주제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원하는 비즈니스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게 저희 꼴이고 마이크로 서비스는 거기에 포함된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설명드릴 저희 회사의 사례는 꼭 MSA라는 것에 집중되기보다는 MSA는 저희가 가고자 하는 꼴의 하나의 요소로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약 4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처음에 홈쇼핑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PC를 통해서 물건을 또 팔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모바일을 통해서도 많은 물건들을 팔아왔습니다. 이렇게 사업 영역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넓혀져 가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이것들을 지원해야 하는 정산 업무,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물류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물류센터에 대한 기능들, 그리고 배송에 대한 라스트 마일에 대한 기능들도 계속적으로 추가하고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 구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이 시스템들은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기능들은 뭐 세모, 네모, 뭐 십자가 모양도 있고요. 정확한 틀 안에서 딱 짜여진 만큼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프라적인 요소에서도 정확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적인 인력 리소스에서도 딱 필요한 만큼의 인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을 고객한테 제공하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 처음으로 발생한 문제는 그 짜여진 공간보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적절한 공간인지 알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적거나 좀 남거나 할 수도 있겠죠. 또한 새로운 기능들은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 지금 시점에서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각형인지 사각형인지 동그라미인지 우리가 실제 고객이 아닌 이상은 상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정확하게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고객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거를 기획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에 대한 리소스도 딱 짜여진 상태만큼만 존재했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자 또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띄워서 외주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새로운 개발자, 새로운 인력들은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필요했고요. 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현재 이 시스템을
새로운 기능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에 있던 사람들의 역할도 필요했습니다. 현재의 서비스가 이 커다란 시스템에 붙기 위해서는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실제로 배포하고 운영할 때 테스트 해봐야 되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고 많은 영역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매우 긴 시간 동안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기획에 대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개발에 대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리스크를 파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 내보내야 되는 시기를 놓치기 일쑤였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많이 하고 조심스럽게 했어도 위험성은 계속적으로 높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기능을 진짜로 적용시켜서 배포했느냐도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한번 배포하면 짧으면 3개월, 아니면 6개월 동안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고객이 이 기능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음 또 3개월, 다음 또 6개월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이거를 일단 저희 회사에서는 물류 영역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자고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큰 시스템을 작은 시스템으로 나누고자 했습니다. 작은 시스템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각각의 영역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일 것이고요. 그리고 리스크도 그 영역 안에서만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을 이해하는 능력도 그 영역에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온다면 또한 늘어야 되는 영역도 그 서비스 레벨에서만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늘어나는 방법도 매우 유연하게 늘어난다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나눠졌을 때 가장 먼저 걱정하게 되는 부분들은 각각의 서비스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통합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는 각각의 서비스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그것을 분석하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들은 데이터를 운영을 하면서 계속 발생을 시킬 거고요. 그것은 하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분석의 영역인 데이터 애널리시스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고객들한테 제공할 기능들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예상을 빨리 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그 기능들을 배포해서 과연 고객들이 진짜로 만족하였는가 아니면 더 다른 기능을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더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뿐만이 아니고 조직적인 면에서도 기존에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발자, 외주 인력이 필요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의 인력을 개발과 운영을 같이 하는 데브옵스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요. 또 빠른 피드백을 위해서 기존에 길게 배포하고 기능들을 구현했던 것을 조금 더 작은 단위의 서비스 기능들을 분해해서 배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저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세 가지의 개념의 변화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적인, 테크적인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즈니스적인, 프로세스적인 입장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조직과 관련된 입장입니다. 가운데 보시는 거는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간단해야 하고 유연하게 변화가 가능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런 변화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커다란 덩어리의 시스템을 작은 단위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을 하고요. 그다음에 IDC 센터에서 우리가 서버를 구매하고 또 늘리기 스케일 아웃이나 스케일업을 하기 힘들었던 상황들을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운영에 관련해서도 인력을 계속적으로 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인원을 통해서 계속적인 발전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비즈니스적인 프로세스적인 입장인데요. 테크적인 것만 따라가 준다고 모든 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비즈니스적인 입장에서도 모든 비즈니스는 데이터로 증명이 가능한 형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그것은 테스트 가능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서 다시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경험 기반으로 모든 기획, 그리고 고객한테 제공하는 기능들을 생각했던 방식을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길게 프로젝트를 워터폴 방식으로 진행하던 것들을 빠른 이터레이션이 가능한 린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실제로 고객이 뭘 원하는지 이 시점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오버플랜이 된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기보다는 당장 필요한 기능들을 자주자주 배포해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나오는 거는 저희가 아마존에 있는 이런 기술들이 어울린다고 표시한 거고요.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직에 관련된 입장인데요.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조직적인 부분에서의 뒷받침이 없다면 사실은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의 관리 위주였던 방식을 애자일하게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방식들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함으로써 앞에 나왔던 모든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속도도 길게 가던 것보다는 더 짧게 스프린트 방식으로 2주, 3주 내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고 피드백 받고 다시 구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회사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 내용은 말하자면 MSA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이보다는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방향성은 꼴은 어떤 것이다. 그 중에 MSA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MSA를 구현해가지고 하는 면에서 이제 기업에서 많이 물어보시면 그걸 어떻게 했느냐에 많이 물어보곤 하십니다. 말하자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데이터를 업무를 어떻게 나눠야 되나요? 그다음에 레이턴시의 문제는 없나요? 라든지 부분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전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그것을 진짜 이뤘냐라는 것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정확하게 구현하고 그것에 맞게 했지만 우리의 목표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진짜 무엇이냐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신다면 아까 여기서 처음 이 주제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왜 하려고 하는가 이런 대답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